자,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차이 분석인데 이 차이 분석이 변동비하고요. 고정비의 차이 분석이 좀 달라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럼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는 변동비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조간접비도 다시 수선비와 복리후생비와 같은 변동제조간접비 이미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제조간접비, 뭐 감가상각비나 뭐 임차료나 보험료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변동제조간접비. 예, 얘네들이 변동비, 변동제조원가 크게 하면. 예. 그리고 고정제조간접비는 고정제조원가 굳이 표현하자면 얘네들의 차이 분석이 좀 달라요. 왜 다른지는 곧 설명할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을 이렇게 하는지 일단 변동비부터 살펴볼게요. 뭐냐면 방금 했었지만 우리가 표준원가다라고 하면은 여기거든요. 제품 한 개당 목표예요. 제품 한 개당 목표. 제품 한 개당 우리가 설정되는 목표가 되는 원가를 표준원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변동비, 고정비 배울 때 단위당 변동비가 뭐 어떻게 된다. 단위당 고정비가 어떻게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자. 이거 일단 방금 했던 거고.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래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얼마에 만드냐면, 1,000원이다. 라고 가정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1,000원. 그렇죠? 보시면, 자, 그러면 내가 자동차 부품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배우셨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업 또는 생산량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럼 10개를 생산하면 총 금액은 10,000원 쓰는 거잖아요? 10,000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위당 원가라는 건 다시 수량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맞죠? 그럼 자동차 부품 한 개당 1,00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 부품을 100개를 생산했어요. 맞죠? 생산했는데 그러면 총 얼마가 드냐면 맞나? 1,000원이니까 얘는 그러면 10만원? 맞죠? 근데 지금 100개를 생산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한 개당 금액은 여전히 1,000원인 거죠. 맞죠? 그리고 1,000개를 생산을 해도 우리가 총 원가는 100만 원이지만, 그죠? 요걸 1,000개로 나누면, 다시 이 자동차 부품 한 해당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동의되시겠어요? 물론 위치가 좀 안 맞긴 하지만. 자,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게 단위당 변동비죠. 1,000원. 맞죠? 자, 단위당 변동비가 지금 1,000원인 거잖아요. 이 1,000원이 다시 어떻게 나뉘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품 한 개당 구리가 몇 킬로 들어간다 할까? 제가 구리 뭘 잘 몰라서 제품 한 개당 자동차 부품 한 개당 뭐 구리가 한 10kg 들어간대. 구리가 10kg. 제품 한 개당 10kg. 10kg이 들어간대요. 맞죠? 근데 우리가 킬로그램당 사오는 게 있어야 될까, 구리. 응? 그죠? 그래서 구리를 한 개당 킬로그램당 얼마 주고 사냐면 100원 주고 산대요. 그러면 이 단위당 변동비는 다시 10kg과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요건 제품 한 개당 1kg 여기다 제대로 쓰면 이렇게 제대로 쓰면 제품 한 개당 우리가 10kg의 구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킬로그램당 100원 주고 사온대요. 뭐예요? 이거 다 뭐예요? 부러워서 그래요. 저도 20대 때 그랬거든. 왜요? 진짜 농담 아니다. 부러워요. 네. 자. 왜요? 진짜 부러운데. 나이가 깡패잖아. 나이가 깡패지. 그치?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갑자기 6월달도 다 오고. 자,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이 한 개당 10kg 얘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수량 표준. 아, 위치가 바뀌었구나. 당황스럽네. 미안해, 여러분들. 예, 아유, 어떡하지? 여기 맞게 쓸게 다시 지우고. 아이씨, 바꿔야 돼, 나중에 그 만들 때. 예. 원래 수량이 먼저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요게 단위당 수량이 한 개당 10kg 수량. 그리고 킬로그램당 100원. 요게 이제 단위당 가격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단위당 금액 있죠. 단위당 금액도 우리가 단위당 수량과 단위당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표를 설정할 때 아까 우리가 하나당 표준원가 설정한다라고 했죠. 하나당. 그러면 이 목표는 가격의 목표도 설정하고 수량의 목표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짜증나지? 갑자기 승질나지 또? 그렇죠. 처음에 이거 할 때 멘탈 좀 살짝 나가요. 그래서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자, 이제는 영어를 외워주세요, 영어. 자, 일단 이거 아니구나. 자, 이제 영어를 외워주세요, 영어. 자, 우리가 방금 그러면 이제 단위당 표준원가 있죠. 단위당 표준원가는 다시 우리가 수량 표준이 있고 가격 표준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은 거기 교재 276페이지일 거예요. 맨 위에 영어 있을 겁니다. 영어. 진짜 영어 있죠? 영어? 자, 그랬을 때, 자, 좋은 말 할 때 그냥 여러분들 한글로 써도 되지만 가급적 영어 쓰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팔 아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표준을 스탠다드라고 해요. 스탠다드. 맞죠? 그리고 가격은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격 표준 있죠? 가격 표준을 줄여서 SP라고 좀 많이 해요. 맞죠? 네 글자 쓰는 것보다 그냥 SP가 더 빠를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량은 아마 여러분들이 퀀터티라고 좀 영어로 합니다. 영어 시간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우리가 표준 수량을 SQ라고 해요. 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차이 분석이라는 건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분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단위당 실제 원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단위당 실제 원가도 우리가 표준 수량 이렇게 해야 돼. 실제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아니, 표준 수량이면 당연히 우리가 실제 원가는 실제 수량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액추얼 써요. 액추얼. AQ라고 해서 실제 수량을 AQ.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용어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우리가 단위당 실제 원가면 가격도 실제 단위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P라고 AP Actual Price. 이렇게. 그래서 용어는 좀 기억. 알죠? 물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한글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표준 원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사례 좀 들어볼게요. 사례.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알죠? 이제 사전 기초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보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왜냐면 이걸 설명을 드려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좀 돼요.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까 사례로 따지면 구리가 재료예요. 직접 재료. 그렇죠? 근데 그 구리를요. 킬로그램당 100원에 매입하는 목표를 설정했대요. 그렇죠? 목표입니다. 기초에 짜놓은 목표. 그렇죠? 그냥 가정한 거예요. 가정. 알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 투입되냐면 3킬로그램이 투입되더래요.
맞죠?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대요. 우리가 자동차 부품 한 개당 3kg 투입하면 적정할 것 같네? 라고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비라고 해서 한 개당 300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게. 예. 그래서 제품 한 개당 300원. 요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비를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노무비는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종업원들의 인건비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인건비는 여러분들 그 가격이라고 해요? 사람의 가격은 500원. 너무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시간당 인건비가 되겠죠. 맞죠? 인부분들이 작업을 1시간 정도, 시간당 얼마의 인건비가 나가면 적정할 것 같다라고 기초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세웠더니 시간당 1,000원의 인건비가 나가면 적정할 것 같대요. 됐죠?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시간당 인건비를 우리가 임률이다. 임률. 그렇죠? 용어는 좀 가급적 암기하시는 것 추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직접 노업이거든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수량인데, 우리가 사람을 수량을 하진 않잖아. 저 사람 한 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은 일하는 게 수량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인부분들이 2시간 정도 작업하는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당 인건비는 1,000원씩 나가면 적정할 것 같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한 거. 예를 든 거야, 지금. 예. 그러면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총 2,000원 드는 거잖아요, 목표가. 한 개당 2,000원.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당 표준 직접 농업이다라고. 단위당 표준 직접 농업이. 자, 근데 이제 제조 간접비가 문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는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가 공통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조 간접비는 공통비죠. 그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많아요, 적어요, 일상생활에서? 협조 안 해줄 거예요? 공통비 많잖아. 수선비 복리 많잖아. 전력비, 가스수도 요금 이런 거. 그런데 그럼 얘네들을 목표를 좀 이따 할 거지만, 얘네들을 목표를 설정을 하려면 사람 죽어요. 왜냐하면 수선비는 뭐 수선의 수, 전력비는 전기 사용료, 이거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원가를.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시간하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는 그냥 배부 기준이라고 하죠. 여러분 배우셨지만. 맞죠? 그 많은 제조 간접비를 그냥 배부 기준 하나 통일해버려. 시간 비용이 아까우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여기. 우리가 시간당, 여기서 시간은 위에 있는 직접 노동 시간을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배부 기준을. 예를 들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350원씩 배부를 하겠다라는 게 수선비든 뭐 다 해가지고, 전력비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이게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2시간, 요 시간이 시간, 그 시간당 350원씩 배부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라는 표준을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한 개당 2시간의 배부 기준. 우리가 배부 기준이다라고 하죠, 이거. 맞죠? 그래서 표준 배부 기준이라고 해서 제품 한 개당 700원씩 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표준 변동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 갑자기 변동제조 간접비라 고정제조 간접비 이렇게 안 해요? 라고 이렇게 못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방금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아까 단위당 변동비 일정하잖아. 일정하니까 이렇게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면 변동비 이렇게 수량 표준, 가격 표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정하니까. 근데 이미 배우셨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해요? 아니면 일정하지 않아요? 단위당 고정비. 일정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제품 한 개당 임차료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전체 임차료는 통일돼 있지만 우리 지금 하나당 알죠? 만약에 임차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100만 원, 제품 100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 그건 같지만 우리 지금 단가 하는 거, 단가.
그러면 제품 한 개당 임차료는 변화하잖아요, 여러분들. 변화하기 때문에 얘는 이딴 식으로 못해요. 일정하지 않으니까 목표를 못 세워놔요. 따르게 해요, 따르게. 거기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걸로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요거 설명드려야겠다. 자, 그럼 보실게요. 이제 영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 이제 차이 분석 변동제조 원가고요. 그럼 여기에서 변동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변동재간이 되겠죠? 직재, 직노, 재간. 물론 재간은 변동재간이지. 변동, 제조 간접비는요, 차이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차이 분석하는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 좋은 말 할 때 암기해요. 자, 여기. 자, 아까 우리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 분석한다라고 했죠. 맞죠? 우리 아까 실제 원가는 여기 AQ. 요게 실제 가격, 실제 수량. 오케이? 네. 그 다음에 AP. 요게 실제 가격. 맞죠? 이렇게 하면 여기 곱하기 뺀 요게 단위당 실제 원가입니다. 맞죠? 그럼 실제 원가니까 여기에다 실제 생산한 거 곱하면 되겠죠? 그럼 실제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뭘 쓰냐 잘 보셔야 돼요. 자, 맨 오른쪽에 뭘 쓰냐면 단위당 표준 원가 씁니다. 맞죠? 그럼 단위당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당 표준 원가는 아까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으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맞죠? 그럼 수량 표준은 SQ, 그 다음에 가격 표준은 스탠다드 프라이스에서 SP. 맞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변동제조 원가에서는요, 요게 실제 생산량을 써요. 여기가 별표예요.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왜 이걸 써야만 하는지. 왠지 다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다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시험에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실제 문제를 풀어볼 거지만, 시험에서는 여기에 변동 제조 원가 쪽에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예상되는 생산량까지 같이 줘버려요. 예상되는 생산량. 실제 생산량하고 예상되는 생산량은 다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왠지 표준이라는 건 기초에 설정을 하는 거니까, 왠지 표준 원가는 예상되는 생산량에다 곱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맞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닌지는 제가 한번 사례 들어볼 테니까 일단은 이해하시고 이제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여기다 쓰면 실제 생산량은 100개래요. 근데 예상되는 생산량 여기다 쓸까? 만약에 이게 실제가 아니라 예상이라 이렇게 예상되는 생산량은 80개라고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요, 구리 있죠? 구리로 하게 되면 제품 한 개당, 자동차 부품 한 개당 구리는 실제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kg 사온대요. 알죠? 그런데 실제로 목표도 그냥 한 개당 1kg을 사오는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 한 개당 1kg 투입을 한 거예요. 알죠?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당 얼마라고 할까? 잠깐만, 킬로그램당 여기가 110원. 그리고 여기가 킬로그램당 100원. 이렇게 하면 킬로그램당 100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보시면 분명히 지금 목표로 한 재료 투입은 똑같이 했죠. 그리고 실제 목표로 한 게 킬로그램당 110원 주고 사오는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킬로그램당 100원 주고 사왔죠.
그죠? 그럼 이거 원가를 절감한 거예요? 원가를 목표보다 더 쓴 거예요? 절감했어요. 그럼 절감했으니까 이걸 좀 이따 하겠죠. 유리한 차이다. 유리. 왜 유리하냐면 원가를 절감하면 이익이 높아지잖아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분명히 이거 유리한 차이 맞아요. 원가 절감한 거니까. 근데 금액 보세요. 표준 원가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8,800원인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실제 원가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우리. 목표를 한 것보다 더 썼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난 유리했거든? 여기 유리했는데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얘는 80개고 얘는 100개라서 그래. 비교하는 게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죠? 그럼 우리가 얘가 80개가 아니라 똑같이 여기가 80개가 아니라 100개여야 맞죠? 100개여야 얘가 11,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원가와 비교되는 표준 원가에서 예상 생산량을 써버리게 되면 이렇게 원가가 왜곡이 돼버려요. 분명히 목표로 하는 금액보다 더 싸게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다라는 거 뜬금없이 금액을 놓고 보면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 276페이지 됐다 중요. 자, 27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혹시 SQ 보이세요? SQ? 영어로 SQ. 그 진하게 되어 있는 글씨. 어디 SQ는 AQ 아래 SQ. 뭐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보이세요? 밑줄.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까지만 밑줄 치시고. 그리고 어디에다 별표냐면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실제 산출량이 별표예요. 그렇죠? 실제 수량 써 여기다가 예상 수량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되시겠어요? 왜 실제 생산량 쓰는지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다시 화면.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중간이 허하게 비잖아요. 그렇죠? 중간은 단순 암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는 우리가 AQ 곱하기 SP를 씁니다. 왜 이렇게 하냐?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왼쪽과 중간의 차이는 뭐의 차이? 영어로 따지면. 왼쪽과 중간의 차이. 영어로 따지면 뭐의 차이예요? Q의 차이예요? P의 차이예요? 어려워? 여긴 AP고 여긴 SP인데? 그잖아, 여러분들. 그죠? 여기 똑같죠? AQ고. 맞죠? 그래서 요 왼쪽과 변동비에서요. 우리가 변동제조 원가에서 왼쪽과 중간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가격 차이다라고 해요. P의 차이니까 P의 차이. 자, 그림은 안 칠게. 예전에 한번 쳤다가 난리 나가지고 P의 차이. P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어.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우리가 중간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뭐의 차이예요? 영어로 따지면 Q의 차이죠. 여기는 우리가 실제 투입량 적고 여기는 표준 투입량 적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수량 차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차이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량 차이와 가격 차이로. 그냥 전체 원가의 차이만 한 분석이 안 돼. 되셨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이 용어 잘 내요. 이게 유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냐. 했죠. 자, 용어 잘 암기해 주세요.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 자, 만약에 원가를 절감했대요. 그럼 이익이 줄어요, 늘어요? 원가를 절감하면. 증가하죠, 이익이. 그렇죠?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이건 유리하다라고 해요. 유리한 차이.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차이는요, 그냥 실제 그냥 영어로 쓰면 그냥 F라고 해요. 페이버러블 해가지고. 뭐 유리한 차이라고 다섯 글자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영어로 F 쓰는 게 괜찮을 거야. 아마 나중에 하시면. 그죠? 자, 반대로 원가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원가가 증가됐으면. 감소하겠죠, 이익은. 감소하면 이건 유리, 불리. 그렇죠, 불리하겠죠. 우리가 불리한 차이를 unfavorable 해가지고 U.
맞죠? 근데 시험에서 당연히 유라고 안 줘요. 자, 시험에 이렇게 줘? 맞죠?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난리나? 알죠? 우리가 할 때, 빨리빨리 하고 잘 때. 알죠? 됐죠? 그럼 여러분 질문 여기 있나?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실제 원가보다, 자,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작대요. 그럼 이건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목표로 세운 게 표준 원가잖아요. 목표로 세운 것보다 많이 썼어요? 적게 썼어요? 실제. 부등호 어려워? 목표를 세운 것보다 적게 썼잖아. 당황스러워. 유리, 불리. 유리. 그죠? 방금 당황했어. 자, 다음에. 자, 목표로 세운 것보다 당황스럽다. 목표로 세운 것보다 실제 원가가 더 크대요. 그럼 이거는 유리, 불리. 불리하죠. 목표보다 더 쓴 거니까. 맞죠?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실제로. 아이오키? 자,